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그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논쟁도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를 포함해서 약속대로 부양자 의무제도가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지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은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민들은 24% 보리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한 햇살론식 7도 세율도 좀 10% 이내로 낮추고 규모도 한 1조 이상으로 키워서 좀 이런 다양한 측면의 종합대책을 요청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경청을 하시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한 만큼 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확대 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포함되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을 하면 될 일들,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또 정교조 인정 문제와 같은 이런 공약 이행이 우선될 때 노정 대화도 순조롭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트에 올라간 패스트 트랙 절차로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특히 여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 트랙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들 간의 언성도 있었는데 패스트 트랙은 합법적인 입법 절차라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하고 그것이 제1야당의 그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 트랙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사당 대표가 이제라도 선거제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곡히 말씀드렸고 또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젠 당 대표들이 바로 지금부터 협상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끝내 원내대표들에게 미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보여준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완강한 개혁 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특권정치 청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특권정치 청산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이 과감하게 선거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말미에 여야 정당 간에 또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에 소통과 협력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 그 상설 협의체를 복원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당대표들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정치협상회의도 좀 서둘러서 잘 가동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 또 대화 의지가 있느냐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촛불 개혁의 시대정신에 공감하고 또 적극적인 대화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논의의 틀이라도 다른 당 대표들은 즉각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촛불로 어제
회동에 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80%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개혁이 지금 50% 이하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민생 경제는 어렵고 또 재벌개혁과 노동 개혁은 지체되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워지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이 위임한 사명대로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개혁이 지체되고 후퇴되는 것은 국회가 촛불 이전의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또 거대 양당이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를 일삼으며 특권 철밥 그릇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개혁의 성패는 바로 이 특권 정치 구조를 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본인의 공약이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스스로 패싱해 놓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했다고 하는 말에 더 이상 끌려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이루어서 철밥그릇 특권 정치 구조를 깨고 촛불이 명령한 과감한 개혁의 길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증인신문이 예고된 전두환 씨 8차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에 알츠하이머병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10개월이 넘는 집요한 추적 끝에 확인한 바는 골프장의 전두환 씨의 드라이브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병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 씨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씨가 있어야 할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재판정이고 교도소입니다. 재판부는 국민과 재판부를 우롱하고 모독한 전두환 씨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구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전두환 씨는 100억이 넘는 집과 최고급 승용차를 갖고 골프를 즐기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지방세와 국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5일 기재부, 국세청 등이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황점검조정회의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한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하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방침에 따라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구금해야 할 것입니다. 5.18은 우리 역사가 40년 동안 풀지 못한 미중유의 숙제입니다. 학살 책임자가 뻔뻔스럽게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활보하는 동안에 시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피멍이 들고 정의를 향한 걸음은 송두리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포함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18 특별법과 사후 재산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의 가슴에 총칼을 내리꽂은 학살 범죄자를 끝까지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이 어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514조에서 총 14조 5천억 원을 깎아서 어떻게든 500조를 넘기지 않겠다며 예산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등골 브레이크 예산이라고 비틀어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부론을 이야기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당의 예산 깎기 타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도 시간을 계속 끌어 재정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전례가 있습니다. IMF와 OECD가
한국이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공고하고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재정 확대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OECD 32개국 중에 4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쳐서 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한국당은 경제 폭망 운운하며 내년 총선에서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한 멍석을 깔기 위해 경제를 망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의 단초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총선에서 어부지리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면 이는 반민생 정당임을 표방한 꼴입니다.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게 하자는 데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민생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서민 경제에는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에 돌아올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용용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한국당의 그 어떤 의원도 출석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법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를 방해했으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버티기로 일관하면 된다는 생각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꼼수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검찰 역시 수사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했을 텐데 도대체 왜 계속 뭉구적거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 눈치보기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고발인 조사를 한참 전에 끝냈고 패스트트랙 당일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으며 국회 방송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공언한 대로 정의당은 오늘 상무위에서 논의한 바 내일 검찰에 대한 항의 방문 등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애외라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먼저 나설 것입니다. 또 말씀하겠죠. 애외. 견영 모임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2020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 14조 5천억 원을 순삭감함으로써 총 예산이 500조가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민생을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며 나라 살림살이마저 정쟁으로 임하겠다는 묻지마 정쟁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 상황 또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될 근본적인 혁신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단지 시장의 조종자를 넘어서 경제 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513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 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예산안보다 낮은 9.3%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482조 원으로 전망한 총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재정운용 계획만 있을 뿐 적극적인 증세 계획은 빠져있는 미흡한 방안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이처럼 근본적인 한계와 아쉬움이 있지만 정의당은 올해 예산안이 원안의 방향에 충실하게 법정 기한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 카통 예산 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방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